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1만 명과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 수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 일들은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비행기와 기차 등 이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최대 24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 세계 180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9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21만여 명으로 확진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1만 명, 사망자도 1만 3천 명 이상 발생했으며 치사율은 10%에 달합니다. 스페인은 10만 4천 명이 넘었고 이 중 9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독일은 7만 7천 건, 프랑스와 이란은 각각 5만 7천 건과 4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앞으로 며칠 안에 1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급속한 증가와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 정보당국이 지난주 백악관에 제출한 기밀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는 불완전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중국 측 수치가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숫자가 적은 편이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이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중국이 2,500억 달러가량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양측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계를 은폐했다는 미국 당국의 결론을 일축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가 9,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 89명이 발생했고 261명이 격리 해제됐다면서 이것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는 9,976명이며 이 중 16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외 유입 사례와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미국인 직원의 부인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병사를 비롯해 미군 기지 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5명이 됐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사살하라고 경찰과 군에 명령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협조하고 국내 검역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이 포로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아프간 정부 고위 관리와 탈레반 대변인을 인용해 양측이 오늘 100명의 탈레반 대원과 20명의 정부 보안군을 석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하루 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이후 나온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고위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들이 대부분 보건 체계가 취약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말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긴급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발병 상황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VOA에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건 인도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단 한 건의 확진자 사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할 여지를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n important call. With respect to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has not even acknowledged a single case of coronavirus, and until they... 북한 당국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일부 통계와 자세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려야 안보리가 이를 토대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VOA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공동 대응하는 상황에서 유엔 지도부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킹 전 특사는 북한 내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게 제재 완화와 지원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no problem, why do we need to lift sanctions? I think there's a sense that there is a problem. 국제사회는 북한에 문제가 없다면 왜 제재 완화가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 북한 정부가 지원을 받기 원한다면 유엔과 다른 나라들의 더 협력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 때문에 안보리가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에 관해 검토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Security Council has a lot to consider at this point.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마스크를 보낼지 산소 호흡기 혹은 식량을 보낼지 등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조셉 지추라니 전 국무부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유엔 지도부의 대북 제재 완화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Oh, absolutely. Absolutely. This is a humanitarian issue. I mean, COVID-19 is affecting all countries. 유엔의 촉구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방해하는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추라니 전 특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150개가 넘는 나라에 확산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확인과 투명성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의료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에서 이런 인도적 논의와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이 실무회담 혹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북한도 우선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는데 지난 1월 말 국경 봉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물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세계 최빈국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a $2 billion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to fund the fight against COVID-19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coordinated by the U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제대로 조달된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인도주의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이 진단을 위한 실험 장비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미 취약한 인도적 상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행동과 연대가 핵심이라며 개별 국가들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가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 인류는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1억 명이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need to maintain support for existing humanitarian response plans on which 100 million people depend. If such funding is diverted, the consequences could be catastrophic. 이들에 대한 지원 자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다면 그 결과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마크 로우코크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자금 요청에 착수하면서 먼저 오차가 유엔 긴급구호기금에서 6천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날 회의 전 공개한 신종 코로나 인도적 지원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북한을 우선 지원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많은 보건시설들이 전기와 물, 위생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민 900만 명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검사 범위와 능력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점증하는 코로나 검사와 입원이 이미 과부하가 걸린 북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월 말 국경 봉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물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과 모성 보호, 결핵과 다른 질병 등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물품 부족과 재고 소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수요모 44만 명이 밀양 영양소를 받지 못할 것이고 영양실조 아동 9만 5천 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며 10만 1,000명의 유치원 아동들이 영양 강화식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직원들이 아직도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상주해 있는 직원은 정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사회가 활발한 양자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소한의 도움만 요청하는 등 이런 추세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로스 아두아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5일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맞서 연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solidarity in the face of this threat to all of humanity.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날 신종 코로나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개별 국가들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OVID-19 is menacing the whole of humanity. And so the whole of humanity must fight.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3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인류적 위기 상황에서 전시 계획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은 26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2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 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는 의료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독일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의 환자들을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4일 2명의 이탈리아인 중환자가 작센주에 위치한 라이프치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환자 10명을 수용할 계획을 밝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아르민 라세트 총리는 이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환자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캐나다와 호주, 칠레, 브루나이, 그리고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폴 등의 7개국은 25일 바이러스 공동 대응 일환으로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 사슬을 보장한 것을 합의한 다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간 양자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화통화를 통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미국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이달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협의와 협력 강화를 약속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양국이 더 나은 대응을 위해 진단과 치료 방법뿐 아니라 백신 개발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추세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의 국제기구에 의료장비와 개인보호장비를 요청하는 등 낮은 수준의 도움만 요청하고 있을 뿐 의료진 파견 등을 요청한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번 주 부회의에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지원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안했다며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고립을 심화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미국이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은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선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했지만 신종 코로나라는 새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매체인 일본 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훌륭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는 더없이 귀중한 정치 자산일 수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을 국사를 논하는 바탕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북 관계를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성과 균형 보장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 의사에 대해선 이렇다 할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강력한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제재에 맞선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 변수를 만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면 돌파 노선을 채택했던 배경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가 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경우 미북 관계도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 이 대응에 잘 못했다는 내부 비판들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 변수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친서를 보냈다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요인에 의해서 뭔가 북미 간에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고 교수는 북한이 자국 내 감염증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장 미국의 지원 의사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미북 간 대화가 비핵화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북한이 지난해 말 정면 돌파 노선을 채택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결국 외부 사회에 경제 지원 또는 방역 차원의 지원 요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노력을 위로하는 우호적인 친서를 보낸 것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행동도 미국이나 한국과의 최소한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이 외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면 돌파 노선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대북 개별 관광 같은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미한 동맹 관계의 틈을 벌리고 대북 제재 분위기를 완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면 돌파 노선 자체가 북한이 명확한 정의를 하기를 미국의 대북 제재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정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구호라든지 방역 지원의 그 틈을 활용을 해서 대북 제재를 흡트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 한층 시간에 쫓기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상황 관리용일 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김 제1부부장의 담화나 조선신보 기사에 담겨 있다며 그렇다고 조용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북한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선을 넘자니 위험하고 가만히 있자니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 발사 같은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행동을 해서 미국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고요. 만일에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직적 핵구도와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아닌 그러니까 핵 물질의 양을 늘리거나 동창리를 복구하거나 로켓 엔진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가겠죠. 조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지속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하원 의원이 다음 달부터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사안에 얼마나 관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메도우스 의원이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4월 1일부터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메도우스 의원실의 벨 윌리엄슨 비서실장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메도우스 의원은 겸직을 하고 있지 않고 아직은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비서실장이 되는 메도우스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의회 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2013년 하원에 진출했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 선거 캠페인에 가장 먼저 뛰어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샀습니다. 메도우스 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사안에 얼마나 관여할지 주목됩니다. 멀베이니 현 비서실장 대행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원 내 강경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메도우스 의원은 북한과의 합의 도출에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지난해 말 VOA에 우리는 북한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데 예전만큼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낙관적인 것이지 합의에 낙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또 미국의 셈법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자신은 행정부의 그런 입장 변화를 독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it changing and certainly wouldn't encourage the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position. 자신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과의 합의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 같진 않지만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북한과의 논의는 생산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현 대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blame for talking too much and not enough, and
In my opinion, it's more of a Goldilocks thing. I think it's just right. 민주당은 너무 많이 대화한다고 비난했다가 또 충분치 않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현 대화는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역사상 최대인 2조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경기부양책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방역 장비와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와 상원이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의 에릭 우랜드 의회 담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닷새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의료시설과 일반 국민, 중소기업, 각 주와 지방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 1,300억 달러,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천억 달러, 각 주와 지방정부 지원에 1,500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 차례 1,200달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wartime level of investment into our nation. The men and women of the greatest country on earth are going to defeat 지구상 this 가장 위대한 나라인 coronavirus.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미래를 되찾을 것이며 상원은 이를 위해 미국인들이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는 축하의 순간이 아닌 필연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염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moment of celebration, but one of necessity. We have the anguish of the American people, wondering about the future of their health, the health of their loved ones, and the economy. 지금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조 5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방역 장비와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의 의료장비 제조 능력과 여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팔리시는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유럽과 유라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들의 미국의 주요 의료용품과 장비를 팔 수 있는 나라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헤일 차관은 이메일에서 필요에 따라 수십만 대의 환풍기 등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관은 25일 미국 정부에 관련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독일 정부는 미국의 의료용품 지원 요청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진단 시약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말레이시아의 의료용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WRP 아시아 퍼시픽사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장갑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워싱턴 주재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대사관 등은 미국의 의료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직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위험 수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고 국무부가 전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한 데다 주한미군 시설 인접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더 빨리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건강보호 조건이나 예방 완화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 시설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 수위를 높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 사령관은 군대의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 보호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중비상사태 선포는 우리가 안일함과 싸우면서 절제되고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계를 낮출 때가 아니며 우리 개개인은 군대를 보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무찌르기 위해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주한미군 관계자는 24일 기준 총 10명으로 현역이 1명, 배우자가 2명, 미국민 민간 계약자가 1명, 나머지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VOA에 자신의 재직 시절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익숙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한국 합참의장과 사전에 조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에이브럼 사령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아직 바이러스 확산 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조치를 보고 자칫 확산이 둔화되고 있다고 오판해 방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직 시절 동안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이동통제와 엄격한 방역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체적 권한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령관의 권한 확대,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전과 법무참모진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강제 출국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미주발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비율이 유럽발 환자 비율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발생 상황 등을 보고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 수준의 검역 관리를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10,000명당 56.4명꼴이고 미주발 입국자 중 확진자는 10,000명당 8.1명이어서 미주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유럽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미주의 경우 전체 입국자 규모는 유럽보다 2에서 2.5배가 많고 확진자 증가 추세도 상당히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전체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27일부터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하고 무증상자 중 한국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시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경찰에서 코드 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 사항 최고 단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하루 동안 새로 확인된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모두 104명이었다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이틀 연속 하루 총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84건으로 이 중 한국 국민이 253명으로 90%를 차지했고 외국인은 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6월 1일까지 행사 대부분을 연기하거나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대변인실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IAEA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른 행사들의 진행 상황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IAEA 사찰관들이 평화적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관련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관련 현장 방문과 원격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IAEA 홈페이지에는 오는 6월 초까지 IAEA 주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 76건이 모두 연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지만 IAEA의 핵심 임무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전 세계 핵물질에 대한 사찰과 안전조치 활동은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소비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로 추정되는 항목에도 20만 달러의 수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총 1,443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수입 품목은 밀가루로 37,803톤, 1,202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제유와 반입됐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상위 20개 품목은 식자재 등 소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가 356만 달러치로 8위였고 명태와 감귤, 그리고 세부 품목에서 둘로 나뉘어진 설탕 관련 품목, 소시지 등이 상위 20건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한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원자재이면서 최종 소비재 품목으로도 분류됩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소비재로 구분할 경우 22건에 포함된 식자재와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 총액은 4,277만 달러에 이릅니다. 상위 20개 품목의 총 수입액이 8,422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소비재 품목 증가가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one thing we can tell from the Chinese data is that Chinese exports to North Korea continue to be dominated by consumer. 일각에선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쉽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 품목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계류 등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북한이 가공을 한 뒤 해외에 수출할 때 필요한 원자재와 재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 745만 달러로 4위에 오른 손목시계 부품과 217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머리카락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이 1, 2월 2달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이 역외 가공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부분 가발과 속눈썹 제품 등이 포함된 기타 가발류였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북한의 수출 3위에 오른 인체나 동물 해부 전시 모형과 4위의 손목시계 무브먼트 등도 역외 가공 방식으로 제작돼 중국에 수출된 품목들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와 가발, 신발 등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전체 품목의 숫자는 78개로 수입 품목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신 무역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전과 달리 1월과 2월 두 달치 무역액을 합산해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월의 무역 동향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1, 2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72%와 23% 줄어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기간 북중 교역을 크게 위축시킨 것을 확인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의료 제품 등의 대북 수출이 이번 수출입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마스크가 포함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에서 약 21만 달러의 대중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에는 전년도 비슷한 규모가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약품 수입은 약 643만 달러치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417만 달러보다 35% 늘어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 교화소 내 인권 탄압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탄압이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며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이를 위장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25일 북한 노동교화소 내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교화소는 평안남도 교천에 있는 제1교화소로 보고서는 1962년부터 1972년과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과 수감됐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조셉 버뮤레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1960년대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봤을 때 이곳이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교화소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된 위성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1교화소의 전체 면적은 약 10만 7천 평방미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화소는 외부 들레와 내부 들레로 이중으로 감싸져 있고 안으로 출입구와 경비초소, 본수용소, 관리본부, 작업건물, 가축시설, 지원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1교화소는 가장 최근인 2019년 4월 촬영본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교화소 주변으로 인공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등 부대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곳에 수감된 인원은 2,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80%가량이 탈북을 시도했다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과거 대부분 주변 석탄 광산에서 일했지만 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이 작업은 점점 줄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주요 작업은 간단한 제조업으로 주로 신발이나 서랍장, 기타 목재 공산품을 만들고 특히 여성 수감자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가축 사육, 과수원, 배관 작업 등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곳에 수용됐던 한 여성 수감자는 지난해 북한인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어 이곳이 굉장히 비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시체를 골고루 묻어 전체 면적이 모두 비옥해지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반세기가 넘은 교화소의 운영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탄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사박 북한인권위원회 국장은 위성사진 공개로 북한 정권이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미군 자금은 이달 말로 고갈된다면서 미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주 결렬된 뒤에도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협상팀이 합의를 위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우리는 화상회의와 직접 면담 혹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는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해줄 두 나라의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정은보 한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위기를 미국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이는 미한 협상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미한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 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로 마련된 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소멸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SMA의 부재 속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유지를 위해 미국 자금을 편성해 운영이 지속되도록 추가 조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미군 자금은 3월 31일부로 고갈될 것이라며 새롭고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많은 건설과 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흘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 직후 국무부가 논평을 통해 밝힌 커다란 간극이 더디게라도 좁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까운 동맹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논의의 세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두 나라의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주 한국에 요구한 더 큰 집중과 유연성에 대한 추가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미한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지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 세계적 군대 주둔 비용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인구의 33%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각종 전염병 등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유엔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경고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이 재원을 무기보다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하면 물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가 최근 북한에서 입수한 동영상엔 여성들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이 많은 자원과
부가 있지만 지금 긴급하게 닥친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가 듣기에는 보안경, 또 마스크, 또 장갑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0%에서 49%까지 병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도와야 될 때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미주 지역 한인들의 성금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인증한 N95 마스크를 구매해 캘리포니아의 대형 병원들에 보낼 예정입니다. 주로 의료진이 쓰는 N95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95% 차단할 수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감염 환자들로 인해 미국 내 병원들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지난달 29일부터 모금이 시작해 현재 $18,000를 모금했습니다. 이 단체 최강철 대표입니다. 1차적으로 UCLA 쪽에 저희가 5,000장 정도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모금이 되는 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응급하게 필요한 지역들에 이렇게 작지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KN95 혹은 KF94 등 일반 마스크를 기부받아 캘리포니아 내 중대형 병원들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강철 대표는 $200,000 모금이 목표라며 UCLA 병원과 남가주 대학 병원의 의료진 외에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인력들에도 마스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프론트라인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뉴욕에서도 얼마 전에 경찰관이 3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금되는 만큼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는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미주 한인들이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많이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뜻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쪽 한인회요. 이쪽 그러니까 서부 쪽의 한인회들이 7개 한인회인가 이렇게 모여서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고요. 또 지금 보스턴 평통 또 코네티컷 한인회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각 한인회들인가 이렇게 민주평통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한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지난달 미 연방 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의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전쟁 참전 중 순직한 미군 고위 장성을 소개하는 트위터 글을 올려 화제입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전세를 역전시킨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를 트위터에 미국에서 4월은 재즈 기념의 달이라는 것과 서울에서 워커힐 호텔은 한국 전쟁 중 순직한 윌턴 워커 초대 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 워커힐 호텔 개관 당시 재즈의 전설인 루이스 암스트롱이 그곳에서 연주를 했으며 2주 동안 내한 공연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트위터 글에는 방시 방한한 루이 암스트롱의 사진과 워커 장군의 사진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미 재즈계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개관 기념 공연을 한 워커힐 호텔은 한국전쟁의 주역인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워커의 언덕을 뜻하는 워커힐로 지어졌습니다.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워커 장관은 낙동강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공로를 세운 6.25 전쟁의 영웅으로 불립니다. 텍사스주 벨턴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워커 장군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닷새 뒤 극동사령관으로 전쟁을 총지휘하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참전 하달을 받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당시 중장이었던 워커 장군에게 일본 주둔 미 8군의 24보병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하고 워커 장군은 7월 13일 주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워커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정선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고군분투하는 지휘관들에게 워커 장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미국에선 낙동강 전선 사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메가더 장군은 군대엔 민주주의가 없다며 워커 장군의 의지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워커 장군은 증원군도 없는 상태에서 낙동강 전선, 이른바 워커 라인을 성공적으로 사수해 인천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던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 무공 훈장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의정부에서 한국군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순직한 겁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이 현재 서울의 워커힐 호텔입니다. 한국 당국은 한국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호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1951년 1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미국은 사후 그를 대장으로 추수했습니다.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명령하며 미군 장병들에게 남긴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말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4월 2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남극 대륙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포클랜드 섬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중엽 남아메리카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후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남동쪽 해역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영국은 1833년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를 영국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70여일간의 격전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5년 4월 2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26년 6개월 동안 이끌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향년 84세의 일기로 선종합니다. Paul II, the leader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died. He was 84 years old. The pontiff died Saturday.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명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보이티와는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10월 제264대 로마 가톨릭 교황에 즉위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자 사상 최초의 동유럽 국가입니다.